안녕하세요, 앱준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시나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상과 사진 작업을 취미와 업으로 하시겠지만 혹시 알고리즘 덕분에 새로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진과 영상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일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사진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고 아마도 추억을 기록하거나 그날 먹은 것, 쇼핑한 것, 구경한 것들을 기록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는 영상과 사진 1인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 아티스트들의 앨범 아트워크를 제작하거나 라이브 클립, 영상을 촬영하고 콘서트,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약 470만원짜리 카메라와 70만원 정도 하는 시네마 렌즈가 놓여있고 이 장비들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장비들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왜 제가 이런 고가의 장비 대신 놀러갈 때는 아이폰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풍경이 좋고 자주 가기 힘든 해외여행이 아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밥을 먹고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 가는 가벼운 하루 정도의 휴일 같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간단한 외출 상황에도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큰 미러리스 카메라를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휴대성과 편의성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훌륭한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지만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매우 가볍죠. 친구와 약속이 있는 날 큰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아이폰 하나만 챙기면 손쉽게 일상적인 순간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더우나 추우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카메라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아이폰 카메라의 우수한 성능입니다. 아이폰 카메라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신 모델은 4K 동영상 촬영, 초광각 렌즈, 망원 렌즈 탑재 등 스펙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심도를 얕게 촬영할 수 있는 시네마틱 모드나 슬로우 모션 같은 기능을 미러리스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서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인물 사진 모드로 친구를 촬영한 사진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보케로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예쁜 사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촬영 후 편집과 공유가 간편합니다. 먼저 이건 저와 같은 사진 영상인들이 공감하실 텐데 상업 촬영 현장을 갔다가 놀러가서 이전에 쓰던 촬영 세팅을 그대로 촬영하면 영상은 로그, 사진은 로우로 촬영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친구나 가족에게 사진을 공유할 때 보정을 해서 줘야 하는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면 아이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프로 로우 기능을 켜두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으며 영상은 아이무비나 캡컷, 사진은 스노우 같은 앱을 통해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별도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 사진 앱에서 필터나 수평, 기울기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한 그 기기로 편집을 하고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빠르게 공유하고 싶다면 에어드랍을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폰만한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최신 트렌드입니다. 앞에 것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지만 이번 주제는 조금 다른데요. 최근 트렌드가 릴스나 쇼츠 같은 SNS에 맞춰지면서 그 플랫폼에서 봤을 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아웃포커스, 보케를 빡 주거나 로그로 촬영해서 컬러 그레이딩 힘 빡 주고, 이게 무슨 말일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힘있는 영상보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SNS에서 더 보기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아이폰 카메라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작업을 종종 하고 있는 아티스트 현서님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요즘 컨텐츠를 보면 다 작업실에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저와 작업한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이 있고 이것들도 물론 비주얼적인 매력은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서 보기에는 아이폰으로 혼자 촬영해서 이야기하고 독보적인 컨텐츠 내용을 전달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본인의 감성이 묻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아쉬워할 프로분들을 위해 라는 챕터를 만들었는데요. 물론 일반인 분들은 앞의 강점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저처럼 놀러가서도 임팩트를 주고 싶은 영상 사진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사진에 프로 로우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켜고 촬영해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고, 보케를 원하시면 인물 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이상인 분들은 영상도 로그 촬영이 가능하고 보케가 극대화되기를 원한다면 시네마틱 모드를 통해 조리개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전문가분들 잠시만요. 끝까지 듣고 화내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소프트웨어적인 보케가 그게 보케냐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돈을 받고 하지 않는 그냥 노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나 음식, 풍경을 촬영할 때 그냥 폰카 기본 모드보다 살짝 좋은 퀄리티로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니 이렇게 폰에서도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저는 가벼운 휴일이나 친구와의 만남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무겁고 거창한 장비 대신 아이폰을 사용합니다. 사실 일상적인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서 FX30도 구매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도 카메라다 보니까 상업 촬영에서 서브 카메라로 사용할 때 빼고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황마다 어떠한 장비가 적합한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그 순간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야기할지니까요. 폰카가 굉장히 발전한 이 시기에는 좋은 내용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